갈라파고스 제도. 남미 대륙에서 서쪽으로 960km 떨어진 화산섬이다. 적도선이 지나는 갈라파고스 제도는 1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백만 년 동안 대륙과 고립되어 온 이 섬은 독특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다. 해안가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이 녀석은 바다 이구아나다. 지구상에서 오직 이 섬에만 서식하는 희귀한 파충류다. 공기를 들이마신 이구아나가 바닷속으로 잠수한다. 능숙한 솜씨로 갯바위에 붙은 해초를 뜯어먹는 바다 이구아나. 파충류지만 이들은 최고 12m까지 잠수해 10분 정도를 버틸 수 있다. 수백만 년 전 육지의 먹이가 부족해지자 바다로 터전을 옮긴 바다 이구아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변화시켜왔다. 길고 억센 발톱, 미끄러운 갯바위를 쉽게 오르기 위해 진화한 것이다. 육지에서 생활할 때 기다랗던 주둥이는 훨씬 짧아졌다. 바위에 붙은 해초를 뜯어먹기 위해서다. 식사를 마친 녀석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변온동물인 이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틈틈이 햇볕을 쬐야 한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개척한 최초의 파충류인 바다 이구아나. 생존을 위해 성공적으로 진화한 동물이다. 갈라파고스에는 육지 이구아나도 산다. 육지 이구아나는 바다 이구아나보다 턱이 훨씬 길다. 이들의 주식은 선인장 잎과 열매. 이 섬에서 많이 자라는 선인장을 뜯어먹기 위해 이들의 턱은 세월을 거치며 길어지고 단단해졌다.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생존 전략인 것이다. 생명체의 진화는 또 다른 종의 진화를 불러온다. 선인장은 육지 이구아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줄기를 발달시켜 키다리 식물이 됐다. 또 줄기와 몸 전체를 가시로 덮어 자신을 보호한다. 선인장 밑에서 육지 이구아나가 한참을 서 있다. 선인장 핀치가 열매를 먹다가 떨어뜨려 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육지 이구아나는 길게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다. 먹이가 부족한 이 섬에서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진화한 것이다. 갈라파고스에는 차가운 훔볼트 해류가 흐른다. 한류는 해수면의 공기를 식혀서 상공의 기온이 아래보다 높은 대기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섬의 높은 쪽은 비가 많이 내려 숲이 발달했지만 낮은 쪽은 식물이 자라기 힘든 건조지대가 됐다.
수풀이 우거진 섬의 고지대. 육중한 몸집의 이 녀석은 자이언트 거북이다. 150년 정도를 사는 이 거북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거북으로 다 자라면 250kg까지 나간다. 둥근 도명으로 생긴 이 거북은 한 번에 1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다. 메마른 건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건조한 섬의 저지대. 여기에는 안장형 자이언트 거북이 살고 있다. 거북들은 등껍질의 앞부분이 높게 올라갔고 목도 더 길어졌다. 자신보다 높은 나뭇잎을 뜯어먹기 위해 스스로 진화한 것이다. 수풀이 우거진 곳에 서식하는 또 다른 거북. 안장형 거북보다 목이 짧다. 바닥에 먹이가 많아 굳이 목을 길게 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서식하고 있는 거북은 모두 11종. 먹이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진화한 것이다. 동물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단단한 씨앗을 먹고 사는 큰 부리 핀치. 부리가 굵고 튼튼하다. 나무 열매를 먹는 나무 핀치는 큰 부리 핀치보다 가는 부리를 가졌다. 선인장 열매가 주식인 선인장 핀치의 부리는 길고 뾰족하게 발달했다. 주로 땅 위에서 생활하는 작은 부리 핀치와 중간 부리 핀치도 먹이 환경에 맞는 부리를 가지고 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모두 13종의 핀치가 살고 있다. 환경에 적응한 종만이 살아남는다는 다윈의 진화론은 핀치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돌고래떼가 나타났다. 갈라파고스 앞바다에는 수십 마리씩 몰려다니는 돌고래떼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들은 먹잇감을 찾는 중이다. 물고기떼를 발견했다. 돌고래들은 고깃대를 둘러싸며 한쪽으로 몰아간다. 물고기떼가 도망가지 못하게 돌고래들은 역할을 나눠 에워싼다. 갑자기 부비떼가 나타났다. 부비들은 수직으로 낙하해서 물고기를 낚아챈다. 돌고래가 차려놓은 밥상에 끼어든 것이다. 바다 사자도 나타났다.
돌고래들도 사냥을 시작한다. 갈라파고스 앞바다는 생존 경쟁의 장이다. 갈라파고스는 4개의 해류가 지나가는 길목이다. 해류가 만나는 지역은 물고기가 좋아하는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그래서 이곳에는 다양한 어류가 살고 있다. 고래상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외모와는 달리 성질은 온순해서 사람이 접근해도 해치지 않는다. 다 자라면 몸 길이 18m, 몸무게가 20톤에 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다. 고래상어의 배엔 빨판상어와 동갈방어가 공생하며 살아간다. 이들은 고래상어가 먹다 버린 찌꺼기를 얻어먹거나 몸에 붙은 기생충을 잡아먹는다. 귀상어는 상어류 중에서 가장 진화한 종이다. 망치처럼 생긴 머리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다. 상하 좌우로 방향을 바꿔 이동하거나 사냥감을 후려쳐 공격할 때 쓰인다. 머리끝에 달린 눈은 시야를 넓혀주고 사냥감을 입체적으로 보게 해준다. 새끼 거북이 알에서 부화했다. 녀석은 혼자 힘으로 삶의 터전인 바다로 가야 한다. 하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구남새다. 몸 길이가 1m가 넘는 구남새는 거북을 잡아먹는 포식자다. 시속 400km로 날 수 있는 이 새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로 알려져 있다. 구남새는 재빠르게 새끼 거북을 낚아챈다. 나머지 새끼 거북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어간다. 드디어 무사히 해안가에 도착했다. 구남새는 사냥감을 가리지 않는다. 갈매기의 입에 든 먹잇감을 노리고 구남새는 계속해서 갈매기를 공격한다. 열대조류인 구남새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조그만 무인도에 모여 산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분화구가 이들의 보금자리. 짝짓기 철을 맞은 수컷들의 목주머니는 공처럼 부풀어 올랐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다. 암컷이 나타나자 수컷들은 요란한 몸짓으로 구애를 한다. 암컷은 공중에서 선회하며 마음에 드는 수컷을 고른다. 마침내 수컷을 고른 암컷이 둥지 위로 내려앉는다. 짝을 맞이한 수컷은 기쁨에 겨워 머리를 마구 흔들어댄다.
암컷도 부리를 마주치며 애정을 표현한다. 선택받지 못한 다른 수컷들은 부러운 시선을 보낸다. 짝짓기는 짧은 시간에 끝난다. 구남새는 보통 한 개의 알을 낳는다. 부부는 새끼가 부화해서 독립할 때까지 1년 이상을 함께 보살핀다. 파란발 부비도 구애가 한창이다. 파란발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오랜 세월을 거쳐 진화한 것이다. 수컷은 암컷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파란발로 계속 구애야 한다. 암컷도 수컷이 마음에 들자 사뿐히 앉는다. 짝짓기를 통해 이들은 마침내 한 쌍의 부부로 살아가게 된다. 파란발 부비 어미가 2개의 알을 낳았다. 며칠 후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왔다. 덩치 큰 새끼가 작은 새끼를 일부러 괴롭힌다. 먹이를 혼자 독차지하려는 것이다. 어미새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인다. 덩치 큰 새끼에게 주로 먹이를 먹이고 정을 쏟는다. 먹이가 제한된 척박한 환경에서 종족을 보존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쪽으로 400km 떨어진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숲의 정적을 깨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이곳은 80종이 넘는 카멜레온의 고향입니다. 카멜레온은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각각 움직이는 두 눈은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먹잇감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은 빛과 온도에 따라 몸의 색깔이 변하는 것도 큰 몫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 마다가스카르에는 카멜레온보다 뛰어난 위장술의 귀재가 있습니다. We saw leaf-tailed gecko here, just on the trunk. If you, yes, look in this trunk of the. 가이드가 꼬리가 나뭇잎처럼 생겨 입꼬리 기코라 부르는 파충류를 손으로 가리킵니다. And the tail here, can you see the tail look like a leaf? That's why we call it leaf. 그러나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나무와 분간이 쉽지 않습니다.
to show you him moving little bit. Now it's moving. 손으로 건드려 움직이게 해야 겨우 입꼬리 기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w you can see very 야행성인 입꼬리 기코는 낮에 천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서식 환경에 맞춰 몸이 완벽히 진화한 것입니다. 위장의 기술은 번식에도 사용됩니다. 카멜레온 암컷은 며칠씩 산란에 적합한 곳을 찾습니다. 몸 색깔과 비슷한 땅에 구멍을 파고 위장한 어미는 이제 산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구아나도 카멜레온 못지않게 산란 장소를 까다롭게 고릅니다.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무인도까지 헤엄쳐가 알을 낳기도 한다는 이구아나 암컷. 땅파는 중간중간 계속 주위를 경계합니다. 산란이 시작됐습니다. 이구아나는 한 번에 20개에서 40개의 알을 낳습니다. 알을 다 낳자마자 흙으로 덮어 숨깁니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구렁이가 여기저기 냄새를 맡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이 묻힌 곳을 찾아낸 구렁이. 하나씩 알을 먹기 시작합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구아나 어미. 냉정한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남부엔 1년의 절반 이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식물들은 수분을 아끼기 위해 뾰족한 가시로 뒤덮여 있습니다. 선인장숲 여기저기 무엇인가에 뜯어먹힌 흔적이 보입니다. 가시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녀석은 리머입니다. 꼬리가 여우와 닮아 여우 원숭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리머는 마다가스카르에만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리머는 침팬지와 고릴라보다 훨씬 먼저 등장한 영장류의 선조격입니다. 새로운 영장류의 출현으로 멸종 위기를 맞았지만 3,500만 년 전 이곳 마다가스카르에 들어온 후 경쟁자 없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리모의 한 종류인 시파칼 리모는 숲과 숲을 이동할 때 두 발을 사용합니다. 시파칼 리모를 통해 진화 과정에서 네 발을 쓰던 영장류가 두 발로 옮겨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과일 박쥐 때다. 나는 여우라는 별명을 가진 과일 박쥐. 날개를 펴면 1m가 넘는다. 야행성인 녀석들은 낮에는 나무 위에서 주로 쉰다. 봄은 과일 박쥐들에겐 짝짓기철이다. 먹이가 풍부한 여름에 새끼를 낳아 키우기 위해서다. 짝짓기는 수컷의 집요한 구애로 시작된다. 짝이 정해지면 수컷은 암컷의 목덜미를 물며 짝짓기를 한다. 숲은 새 생명을 준비하는 박쥐들의 소리로 가득하다. 마다가스카르 남부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지형이 있습니다. (1990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칭기입니다. 칭기는 마다가스카르 말로 맨발로 걸을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칼날 같은 돌 봉우리로 이어진 이 지형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2억 년 전) 해수면 위로 올라온 석회암층에 비가 내리면서 빗방울이 널찍한 표면을 깎아내렸습니다. 땅속에선 지하수가 깨진 틈새를 따라 흐르면서 석회암을 녹여 오늘날과 같은 칭기의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칭기의 암석 사이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견된 것은 동굴 기코입니다. 도마뱀 부치라고도 부르는 기코는 어둠 속에서 줄곧 생활해서인지 반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땅 속에도 있습니다. 돌을 들자 여러 마리의 개구리들이 나타납니다. This is an endemic frogs.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만텔라 개구리입니다. 매우 건조한 이곳 칭기에서 개구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걸까요? Because you see, in the rainy season, this place is full of water about 2 meters high. And from the May, it gets dry. People can walk in it sometimes. So the frogs, sometimes the crabs as well, they are hibernating here to wait for the next rain.
우기 때 촉촉해진 진흙을 찾아 그 속에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극심한 건기에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